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결심 앞두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검찰 구형은 어떻게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직 구형이 좀 어떻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검찰이 또 어떻게 구형할지 이런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구형에 있어서는 비슷하게 뭐 할 거라고 봅니다. 1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김문기 전 차장을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것이 이제 그 유죄로 판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결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어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연구원 백현동의 원래 어떤 소유 기관이었던 식품연구원의 그 해당 당사자 직원이 나와서 당시에 국토부의 용직 상행 관련된 압력이 없었다 이렇게 뭐 증언을 한 것이라든지 또 김문기 전 처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기 처장을 안다 모른다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지만 그런 사진이 조작됐다 이런 부분 어떤 유죄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게 항소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좀 덧붙이면 결국은 공직선거법은 633이라는 기간 1심이 6개월 항소심 그리고 대부분이 3개월 장미결 의무적으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심이 지금 무려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되었고 지금 항소심은 다행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사법 판단은 너무너무 늦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법에서 6개월 이내 탄핵 심판할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항소심 결과 이후에 대법원에서도 저는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오후에 이제 뭐 검찰에서 그 구형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내용도 나올 텐데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 의원님은? 2심의 뭐 선고 결과는 저희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또 1심의 유죄 사유와 또 형량 자체가 너무 과도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것은 무죄로 하고 1심 판결에서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라는 이유로 유죄를 1년에 2년 선고를 했거든요. 아니 김문기 씨를 뭐 몰랐다는 것은 전혀 무죄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선거에 나가서 TV 토론에서 주장한 것은 검찰이 증거로서 제시한 사진이 원래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왜 그것을 축소해가지고 4명만 있는 것으로 해서 마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문기 씨를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축소 조작을 해서 증거로 제시했느냐. 그것은 조작된 사진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 사진은 골프를 친 이후의 사진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1심 재판부가 우리 걱정했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은 무죄고 그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이 2심에서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또 백현동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당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정도의 이제 직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부지의 주인인 식품연구원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다라고 하면서까지 기초단체장에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토부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서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 그럼 기초단체장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가장 힘 있는 기관인 국토부가 또 땅 소유주인 식품연구원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용도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은 상당한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압력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은 너무 가했다라고 본인도 시인을 했지만 과연 이것을 놓고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2심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의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다음 달이면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 오늘 뭐 검찰이 어떻게 구형하든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지금 항소심이 나온 다음에 이제 대법원 마지막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시점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예, 그건 뭐 이재명 대표의 희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법원은 이제 이미 이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정의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고 해서 언제 결정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거심에 대해서는 633을 매우 강조해 왔는데 대법원이 그런 것을 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저는 조속히 결정을 내릴 것이다. 특히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혹시라도 된 이후에 또 이 재판 여부 이런 것 자체가 물론 기존에 어떤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도 일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대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님. 뭐 2심은 무죄가 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만약에 하나 유죄로 나온다면 상고를 내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와 자꾸 비교해서 관심을 갖는데 3월 14일경에 만약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는 5월 뭐 한 10일에서 14일 전후가 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항소심 2심이 3월 말에 선고가 난다라고 보더라도 검찰이 상고하든 이재명 대표가 상고를 하든 상고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또 고등법원이 상고에 따라서 대부분의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는데 또 2주일이 걸립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에게 또 자료를 또 송달을 해야 됩니다. 송달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공시 송달하면서 수령한 피고인이 20일 이내에 상고 유서를 또 내야 됩니다. 이러면 대부분의 3심 그 재판이 최소한 2달 정도는 이상 걸려야 재판이 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핵 선고로부터 이재명 대표의 만약 있을 수도 있는 3심은 대선 선거 이후에나 재판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